145페이지부터 35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145페이지 39번 용광을 고온 고속 주입할 때 관계 표면입니다. 관계 표면에 나타나는 결함은 이거는 균열이 되겠습니다. 용광 고온 고속 주입할 때 관계 표면 결함인 균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41번 산업안전의 금속화재 표기 방법으로 옳은 것을 내놨습니다. A급은 뭐냐면 일반 화재입니다. B급은 유류화재고요. C급은 전기화재입니다. D급이 금속화재입니다. 용융산화강 Fe2O3, PbO, WO3 등을 환원하여 금속을 얻고자 할 때 환원제로서 부적절한 것은 탄소나 수소나 일산화탄소는 환원이 되겠지만은 질소는 그렇게 화학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르곤과 더불어 대표적인 불활성 기체가 되겠습니다. 자, 14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46페이지 43번 제강 노외정년법. 이 노외정년법은 2차 정년이라고 하지요. 이 노외정년법으로 부적합한 설명을 내놨습니다. 레이덜 정년법이 대표적인 노외정년법이다. 맞습니다. 조개법, 이거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지 노외정년은 아닙니다. 다 AOD, 이거는 아르곤, 옥시전, 산소에 의해서 탈가스 처리하는 AOD도 대표적인 노외정년법에 해당하고요. 진공탈가스법이 대표적인 노외정년법이다. 다 맞습니다. 자, 여기에 제강 노외정년법은 진공탈가스 레이덜 정년 AOD 법 등이 있습니다. 자, 진공탈가스법에는 유적탈가스법 BV입니다. 흡인탈가스법은 DH 도르트문트법입니다. 순환탈가스는 RH 또는 포스코에서 적용하는 RHOB법, 레이덜 탈가스법. 자, 레이더를 정년할 때는 노외정년 정년, 여기는 레이더에 바로 전극을 꽂아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온도도 가열해가지고 이게 탈가스 하지만은 온도를 올려주는 역할도 하는데 이건 진공로가 아니고요. 진공탈가스 할 때 레이더 탈가스법은 진공로가 있고 거기에 이제 레이더 이걸 이제 투입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레이더 탈가스법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뭐 LD라고 하는데 이거는 오해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규격적인 것도 아니고 요게 레이더 탈가스법, 여기에서는 LD 요걸 뺍시다. 왜냐하면 잘못하면은 뭐가 되냐면 LD 전로를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거는 뭐 레이더 이거 뭐 현장에서는 LD로 쓰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생략합시다. 레이더 탈가스법. 그래서 진공탈가스에는 유적탈가스법이 있습니다. 유적탈가스법은 이렇게 그 진공에서 이 제강을 이렇게 용광을 이렇게 뚝뚝 떨어지게 해서 탈가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BV법, 흡인탈가스 도르트문트는 쭉 빨아 올려서 하는 것이고, 순환탈가스는 활륜대 이렇게 상승관 하강관을 통해 이렇게 순환하면서 오르락내리락하면서 하는 순환탈가스법이고, 레이더 탈가스법, 이것도 진공로에 레이더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레이더 정년을 우리는 레이더 정년에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아시아 SKF, 그 다음에 VAD법, LF법, 그 다음에 VOD,
그 다음에 RH 흡입 등이 노외 정년, 레이덜 정년법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노외 정년인데, 자,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레이덜 정년.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AOD를 한번 봅시다. AOD 우리 아까 조금 전에 했잖아요. 노외 정년의 AOD를 한번 봅시다. 이 진공 설비가 없습니다. AOD는 아르곤, 산소, 항상 아르곤, 산소 가스 등 혼합가스 취입합니다. 그래서 혼합가스 취입가 CO가 탈탄이 되겠죠. 그럼 CO 가스를 희석해 가지고 CO 가스 분압이라는 것은 부분 압력입니다. 저하한 후에 탈탄하고 대기 중에서 강렬하게 교반하여 정련하기 때문에 탈황 성분 조정이 유리합니다. 내식강 제조 유리하고 생산성이 높으나 내화물 용손이 큽니다. 단 요거는 진공 설비가 없습니다. AOD. 그 다음에 CLU법 한번 봅시다. 노제 아르곤 대신, 그러니까 본래 이거 이제 복합 치료나 특수 제강에서는 여기에 노저부에서는 아르곤을 많이 공급하는, 아르곤이나 아니면은 질소를 공급하는데, 여기에서는 갑산 수증기와 산소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CLU법은 갑산, 아르곤은 비싸거든요. 수증기나 산소를 사용합니다. 혼합가스 취입하고, 그래서 수증기가 용광과 접촉하면 수소, 산소로 분해되고 수소가스가 CO가스 희석할 수 있습니다. 수증기는 흡열 반응입니다. 자기가 열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내화물의 수명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좋은 것 같는데 실질적으로는 잘 적용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전기로 제강 유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유도로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저주파 유도로, 중주파 유도로, 고주파 유도로. 요건 직접 아크로가 유도로가 아닙니다. 직접식 아크로는 L식하고 지로우가 있습니다. 지로우 하는 경우도 지로드식이라고. 이게 왜 그러나 부르기 때문에 우리말에서 보면 무음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지로드, 지로 다 맞습니다. 아크식 전기로, 간접아크, 직접아크로로 분류합니다. 간접아크 전기로에는 간접식에는 스테산으로, 직접식, 간접식 두 곳에 다 되는 것은 레너펠트로가 있습니다. 유도식 전기로는 저주파 유도로, 중주파 유도로, 고주파 유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주파 유도로는 또다시 AJAX 와트로, 고주파 유도로는 AJAX 노드로가 있습니다. AJAX는 다 공이 들어가죠. 이거 다 부릅니다. 자, 여기에서 이거 분류, 여기서는 쉽습니다만은 요 내용들은 표시를 딱 해뒀다가 문제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참고를 하고 풀어봄으로써, 반복함으로써 요걸 이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번에 다 외우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하죠. 그죠? 47번. 취련 도중에 노하라는 것은 노하부라는 뜻입니다. 취련 도중에 노하부 청소를 금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잘못하면 화상을 입거나 화재 방지를, 화상이나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147페이지입니다. 147페이지. 제강 출강량 300톤, 출강 실수율 95%라면 전 장림량은, 그래서 실수율은 전 장림량분의 제강 출강량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니까 0.9분의 300 하니까 316이 됩니다. 51번 전기로 제강 조업할 때 사용하는 흑연 증거.
어쨌든 전극은 뭐 이건 다 같습니다. 경도가 높아야 됩니다. 전기 비저항이죠. 그 비저항이 적당한 전기가 잘 통한 전도율이 높아야 됩니다. 흑연 전극은 고온 산화되지 않아야 됩니다. 흑연 전극은 전기 전도율이 높아야 됩니다. 에루식 전기로 전극의 전류 통할 경우 전극 고철 사이에서 아크 발생하므로 아크열, 저항열로 용해하는 방식이며 대부분 전기 제강로에 많이 사용합니다. 이것도 이제 부르니까 보세요. HEROUL 이게 영어 스펠링 같지만 에루식입니다. 그래서 부르니까 우리가 발음하기 조금 까다롭죠. 그죠? 14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53번 전로에서 고철 장립량에 의한 폭발 발생을 옳게 설명한 것은 고철 장립할 때 폭발 발생이 왜 되느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고철 중에 이 수분 함량 높을 때, 수분 함량이 높을 때 이건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항상 수분을 경계해야 됩니다. 전로 조업이든 고로 조업이든 전기로 조업이든 수분 함량이 높을 때는 고온에서 급격하게 수증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폭발할 수 있습니다. 55번 제강조업 탈산제의 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원소는 우리가 원래 이론적으로는 지르코늄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실질적으로 하는 건 제일 높은 게 알루미늄. 알루미늄이 규서의 한 17배 정도 되고 또 알루미늄 망간의 한 90배 정도 됩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주형과 주편 마찰 감소하고 동판과 융착 방지하여 우수한 주편 오도록 하는 설비가 뭐냐면 오실레이터입니다. 주형 진동장치입니다. 오실레이터. 그래서 주형 진동은 오실레이션입니다. 용광 주형에 이제 쇠물이 이제 표면은 어쨌든 고체화해야 됩니다. 얼음처럼. 그럴 때 이게 주형이 달라붙어 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을 융착 또는 그 열이 높은 온도에서 달라붙는 소착이라고도 하고 융착, 소착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57번 조개법과 비교한 연속주조법의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놨습니다. 생산성이 높다. 이것도 실기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열 손실이 떨어진다. 열 손실, 그 에너지 효율이 우수하다. 관계 실수율이 우수하다. 다품종 강종 생산이 가능하다가 아닙니다. 소품종, 슬래브, 블룸, 빌렛 등을 대량 생산하는데 적합합니다. 자, 149번 페이지입니다. 59번 제철 조업에서의 염기도는 SiO2분의 CaO가 대표적입니다. SiO2분의 CaO. 취련 계산할 때 이제 특히 전로 같은 거는 한 30분 만에 한 번씩 이제 정년 작업이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취련사가 이거 이제 어려내야 되고 계산도 잘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철소에서 생산되는 그 제품을 철강 제품의 품질을 좌우하는 것이 이거 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철소의 크기 조강 생산이라고 합니다. 강을 제조하는 생산량으로 우리가 그 제철소의 크기를 가늠합니다. 취련 계산은 생석회 배합 계산, 생석회를 얼마나 배합해 넣어줘야 되냐. 열 계산, 산소 계산, 이 3요소입니다. 이것도 실기에 나올 수 있겠죠. 취련 계산은 생석회 배합 계산, 열 계산, 산소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스코나 이런데 얼핏 지나가 보면은 그 제강 공장 그 부근에 산소 공장이 있습니다. 슬래그 연기도, 적정 연기도는 3 내지 4.5%, 3 내지 4.5 정도랍니다. 슬래그 중의 SiO2의 중량분의 슬래그 중의 CaO의 중량,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주편을 수동으로 절단할 때 호스의 역화가 발생한다. 수동으로 이제 가스를 공급해가 이제 불을 붙여 절단하는데 그게 역화 호스로 불이 거꾸로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뭐겠습니까? 산소 밸브를 즉시
닫아줘야 된다. 자, 보통 우리 산소 용접이라는 거는 보면 크게 용접은 두 금속을 연결하는 것, 접합하는 것도 용접이 되지만 또 큰 걸 잘라줄 때도 있습니다. 잘라줄 때는 이게 이렇게 산소, 아세틸렌 가스로 해가지고 잘 자릅니다. 자, 호스에 의한 역화 발생, 산소 밸브 즉시 닫아 누출가스에 의한 폭발을 방지합니다. 역화라는 말이 뭐냐? 연소로 내에 고연소 이상하게 발생할 때, 착화할 때 위연소 가스의 잔류가 많을 때 일어나기 쉬웁니다. 그러니까 연소로 내에 고연소 이상하게 발생할 때 또는 착화할 때 미연소 가스가 잔류가 있을 때 화염이 입구 쪽으로 분출하는 현상입니다. 염지도 탈인, 탈황 반응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생석회는 용선 중 주소량, 여기 지금 여기에 하나가 빠졌네요. 괄호가 하나 빠졌어요. 요걸 여러분 괄호를 하나 집어넣어 주세요. 염기도 할 때 자, 그래서 생석회는 용선 중 규소량이나 슬래그 양이나 조개 강 종류에 따라 양이 결정됩니다. 저 SI 용선일 때 SI 추가로 사용합니다. 자, 부원료 생석회, 석회석에는 생석회가 주 성분입니다. 그래서 생석회, 철광석, 형석 등입니다. 생석회는 탈황, 탈인 가능하며 철광석은 냉각제, 산소의 공급원으로 이용되며 용광 일부로 나머지는 F는 환원이 됩니다. 형석은 슬래그 유동성 향상하고 탈황과 부분적인 탈인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석회석은 분해가 됩니다. 생석회로 됩니다. CaCO3, CaO 플러스 CO2와 같은 반응식이 됩니다. 자, 150페이지.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설명입니다. 보기, 괄호에 들어갈 적합한 내용, 앞에서 차례로 3개월 이명입니다. 요거는 실기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금 특강을 들으면서 이거는 CBT밖에 아니구나 이런 생각하면 안됩니다. 여기에 중대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중대재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의 요양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또 부상자 및 직업성 질병자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입니다. 그래서 이거 특히 이제 실기시험줄 이렇게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및 직업성 질병자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우리는 요걸 중대재해라고 합니다. 중대재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가 있죠. 그죠?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3개월 이상의 요양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및 직업성 질병자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우리는 중대재해라고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요거는 각 학교마다 실습실에 있는 데서는 이걸 다 의무적으로 비치를 하더라고요. 물질안전보건자료, 물질은 머티리얼이죠. 그죠? 안전은 세이프티죠. 그죠? 여기 보건자료하고 DS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세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재대상 화학물질, 대상 화학물질 명칭입니다. 구성성분 명칭, 함유량, 안전과 보건상 취급주의사항을 기입하며 사업주가 작성, 비치 및 게시해야 하는 자료입니다. 이런 쉽게 말하면 위험한 물질 같은 걸 거기 취급할 때는 요 안전보건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지키고 있다 하는 것을 거기에 이렇게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물질 안전보건 자료, 요거도 물질 안전보건 자료가 뭐냐, 또는 MSDS가 뭐냐, 뭐 이렇게 나오겠죠. 요 물질 안전 보건 자료는 MSDS다. 뭐 영어까지 다 알 필요는 없고, 요거는 그러니까 화학 물질을 뭐 이거 다 모르면은 화학 물질을 이렇게 제재 대상 함유한 제재 대상 화학 물질, 대상 화학 물질 명칭이다. 이렇게만 해도 맞겠죠. 자, 요거 실기 시험은 이렇게 되니까 꼭 알아두세요. 공정안전관리 PSM입니다. Process Safety Management입니다. 공정안전관리는 PSM입니다. PSM 이런 것도 실기에 나올 수 있습니다. 공정안전보고서에 공정안전관리 PSM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비상조치계획, 공정위험성 평가서, 공정안전자료, 안전운전계획이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된 주요 내용입니다. 자, 이런 것 같은 것도 얼마든지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은 객관식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저는 여기에 이제 출제위원이 아닌데 이게 문제 은행식으로 아마 저장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문제를 내는 사람은 의뢰가 오면 이걸 여기에서는 내가 본 데는 객관식으로 문제 내기가 좋겠네요. 위에 물질 안전보건 자료 MSD에서는 주관식으로 내기 굉장히 쉬운 자료입니다. 위험성 평가 5단계 사항 설명한 내용이다. 보기 괄호에 들어갈 적합한 내용, 앞에서 차례로 사전 준비, 그 다음에 위험 요인 파, 그 다음에 위험성 추정, 그 다음에 위험성 결정, 그 다음에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위험성 평가 5단계, 요것도 우리가 알아둬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는 CBT도 되고, 뭐냐 하면은 NCS 실기시험도 됩니다. 자, 35강 수업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